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고전문학의 코드화 두 번째 시간 실전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고전문학의 코드를 활용해 문제를 푸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회 별신굿 탈로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고전문학의 코드를 활용하고 문제에서 정보를 얻으니 문제가 지문의 필요 없이 거의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을 알려드리고자 지금부터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올림푸스 국어에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전문학을 할 때는 모든 것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모르는 작품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오픈북을 할 수 없고 옆에 친구 걸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첫 번째, 제목에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하회, 별신굿, 탈로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회탈, 그리고 굿이 무당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떠올려도 되고요. 그리고 이름이 조금 특이한 게 탈놀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양반들의 놀이 같진 않죠. 놀이라는 말이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당시를 생각했을 때 하회탈을 쓰고 하는 놀이겠구나. 근데 이것은 양반들보다는 서민들 중심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며 굿에서 관련된 놀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지식을 가지고 본문으로 문제로 가봅시다. 먼저 문제에서 정보 얻으라고 항상 얘기했죠. 1번 문제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아는 것은이 중요합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아는 것은 옳은 정보가 4개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대한 정보를 4개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기본적으로 소설에서의 노하우에 있어서도 인물의 관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옳은 정보 4가지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이 문제를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볼게요. 분해는 요요한 춤으로 양반과 선비 모두를 유혹하고 있다. 양반과 선비를 유혹하는 인물이 분해겠구나.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여인일 수 있겠다. 아니 기생 뭐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죠. 양반과 선비는 귀족 계층으로서 상류층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2번 양반은 분해와 춤을 추기 위해 선비를 속여 따돌리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1번, 2번이 흐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해는 춤으로 유혹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홀린 양반은 분해와 춤을 추기 위해 선비를 속이고 따돌리는 행위들. 자연스러운 드라마의 스토리 같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양반은 속여 따돌리고 있대요. 그럼 양반과 선비는 서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초랭이는 양반과 선비의 갈등을 중재하여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하는 건 좋은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양반과 선비는 지금 서로 유혹과 따돌림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들을 화해시키는 게 초랭이다 라는 정보가 나왔고요.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4번을 보니까 선비는 초랭이의 말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무식함을 폭로하고 있다. 잠시만요. 아까 양반과 선비를 화해시키는 게 초랭이라고 했는데 선비가 초랭이 때문에 자신의 무식함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면 선비가 초랭이 때문에 곤란해지는 거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3번과 4번은 성격이 좀 다르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식함을 폭로하는 것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하는 게 행위와 의도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건 이따가 좀 더 보완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5번. 양반과 선비는 자기 가족의 벼슬을 거론하며 서로 우위를 다투고 있다. 서로 우위를 다투고 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서로 따돌리고 다투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양반과 선비는 은연중에 경쟁 상대일 수 있겠다는 건 확실해지네요. 그럼 여기서 답을 보면 저는 답이 3번, 4번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세요? 3번, 4번 사이에 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답이 두 개인 적은 논란이 됐을 때 제외하고는 항상 답이 하나여야 합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활용하여 봤을 때 3번은 화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4번은 초랭이가 선비를 곤란하게 만드는 무식한 폭로의 통로로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저는 찍어도 3번 아니면 4번인데 저는 다른 것들은 약간 서로 다투고 서로 유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인데 3번만 너무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저는 찍는다면 3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2번과 5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서로 양반과 선비가 경쟁 상대라는 비슷한 논조로 말하고 있죠. 그럼 2번과 5번이 왜 답이 안 되나요? 똑같습니다. 답은 하나여야 되니까요. 같은 내용이 두 개면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답은 하나인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했다면 그것이 답이 되면 두 개가 답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2번과 5번도 지우고요. 3번과 4번을 고민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 나타났을 때 답은 그 둘 중에 있다라는 노하우를 얘기해 드립니다. 팁이죠. 반드시 그 답이 그 안에 있을 텐데 저는 느낌이 너무 다른 3번을 답으로 찍겠어요. 이게 답이 맞는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양반과 선비가 핵심적인 관계인데 이 둘이 분해라는 유혹적인 인물을 사이에 두고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말은 이 분해는 둘 사이에서 유혹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매력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또 하나의 인물 초랭이가 나오는데요. 이 초랭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해를 시키고 또는 갈등을 중재하는 긍정적 역할일 것인가? 아니면 선비를 무식하다고 폭로하는 부정적 역할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뭐가 정답이냐에 따라 인물의 관계도는 달라질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양반과 선비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풍자의 대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소설의 코드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게 속세에 속한 양반과 선비는 서민들에게 풍자와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초랭이의 역할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지문을 이따가 읽어보면 초랭이는 양반 계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서민의 입장에서 양반과 선비를 화해하고 갈등을 중재하겠어요? 아니면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 비판하기 위해 무식함을 폭로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무식함을 폭로하는 쪽이 맞겠죠. 그러면 답은 아까 말했듯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 코드를 이용하면 찍어도 맞는 일들이 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정말 좋죠. 답은 3번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작품도
양반과 성비를 풍자하는 서민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물의 관계도가 나왔네요. 또한 이 정보를 가지고 지문으로 갈 거고 이 정보를 가지고 또 다음 문제로 또 가셔야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기는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도 아는 것은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가 4개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보기 박스는 항상 옳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줄 치고 핵심 단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셔야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면극은 대화의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 사건이 진행되는 연극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면은 봉건 질서가 흔들리고 화폐 경제가 활발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예술이다. 여기서 가면극은 대화와 춤과 음악이 모두 존재하는 연극이다 라는 얘기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봉건 질서가 흔들렸다. 이 말이 뭐냐? 화폐 경제가 활발했다. 뭐냐? 이것은 계층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건 질서는 계층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화폐 경제 또한 화폐 경제로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낮은 계층이었는데 상승하여 계층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이 당시는 계층 간의 혼란이 발생하던 시기였다라는 거고요. 또한 가면극은 서민들에 의해 주도했다. 아하, 서민들에 의해 주도했다는 말은 서민들 중심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서민들 편에 섰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나 소망을 표현하거나 지배층의 위선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코드, 풍자, 해왁, 다시요. 풍자는 차가운 웃음, 비판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양반 계층이나 상위 계층을 비판하는 경우죠. 왜? 서민 편에 서 있으니까요. 이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품 속 인물들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직설적 어법을 통해서 양반을 조롱한다. 직설적 어법은 누가 쓰나요? 양반들은 사자성어나 여러가지 격식 있는 어조들을 쓰겠지만 이 양반을 조롱하기 위해 직설적 어법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이죠. 또한 이 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밝은 웃음, 즉 따뜻한 웃음이 해학적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이 관객들, 즉 대부분이 서민인 관객들의 공감과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죠. 또한 가면극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개방된 공간, 무대를 만들 만한 돈이 없어요, 서민들에겐. 그래서 장바닥이나 이런 데서 공개된 상태에서, 개방된 상태에서 무대 장치 없이 공연되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과 관객이 동그라미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뭡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극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노트 하실 때 가면극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가면극을 정리하는 거죠. 대화와 춤, 음악이 함께 존재했으며 서민들에 의해 주도되어 풍자와 비판, 해악이 나타났다. 그리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었기에 관객과 개방적 소통이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가면극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참 좋겠죠.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서민들이 풍자하고 해악을 했어요. 누구를? 양반과 선비를요. 그러면 1번 문제의 답이 확실해지죠. 풍자와 비판을 했다는 것은 선비와 양반과 초랭이가 중재하고 화해하는 사이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번 문제의 답은 더 확실해지고요. 이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문화시중과 사서삼경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선비, 이런 한자를 제대로 모르는 선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리겠죠. 조롱하겠죠. 지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합니다. 맞는 내용 같은데요. 선비가 관중석에서 무언가를 찾아. 이거 너무 쉽죠. 관중석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개방적인 소통이었다는 것을 아까 말했죠. 이건 보나 마나 할 것 없이 맞겠죠.
3번 국거리 장단에 맞춰. 국거리 장단은 음악이죠. 양반 선비 분의 초랭이가 어울려 노는 춤. 노래와 춤이 같이 있다.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 진행되는 연극임을 알 수 있다. 맞네요. 그쵸?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답이 없고요. 4번 초랭이가 난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르니껴? 라고 선비와 양반을 무시. 아하, 초랭이는 서민이죠. 양반을 무시하는 것에서 직설적 어법. 당연하죠. 이 당시에 양반을 무시하는 건 죽는 거예요. 양반을 조롱한다. 풍자라고 기억하실 수 있겠죠. 4번도 맞는데요. 그럼 느낌상 답은 5번인데 한번 볼게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싸우다가 분해나 불러 춤이나 추고 놉시다 라고 한 것에서 봉건질서가 흔들리며 신분 구분이 사라진다? 양반과 선비라는 이름 자체가 신분 구분이 아직 남아있는 건데 사라진 조선의 후기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애매하네요. 애매할 때는 어떻게 알아겠어요? 여러분 세모라는 걸 활용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1, 2, 3, 4번에서 맞다고 느꼈기 때문에 찍어도 세모인 5번을 찍겠죠. 답은 5번입니다. 제가 말했죠. 자연은 서민들의 편이고 대부분 속세는 양반과 상류 계층들의 중심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틀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양반과 선비와 서민이 하나로 어우러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5번의 설명만으로는 신분 구분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아직 지문을 다 보지 않았지만 하회, 별신굿, 탈로리가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A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하기 방식, A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하기 방식은 A 부분의 특징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말하기 방식에 있어서. 한번 볼게요. 올망졸망하고 기다리던 내 서방인지 남방인지 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이것을 말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올라간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재미는 없지만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하면서 도령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말장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보면 어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활용하여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양반인지 허리거려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러미 전에 이런 것들 보면 백반인지 반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것을 공통점은 뭐냐? 같은 단어,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반복하여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걸 어려운 말로 여러분 뭐라 그러냐?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라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 유희의 방식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하여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 동음의 반복을 통한 언어 유희, 그리고 단어 배치를 통한 언어 유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따로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 다시는 언어 유희의 방식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서술형의 답은 발음의 유사성, 즉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 언어 유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즘에 랩의 라임과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돼요. 랩의 라임도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 놓으실 때 여러분들은 고전 문학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단어들이 도령과 서방 그리고 양반 이런 단어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와 상류층 즉 양반 계층의 사회들을 조롱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달랑 3문제만 풀어봤지만 우리는 고전 문학의 수많은 코드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자기 스스로 오답노트를 하여 자기만의 잡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파이팅! 사랑합니다.